중국 축구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조기 탈락할 위기에 몰린 가운데 중국 현지는 이미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최종전인 한국전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하는 부담감 속 부상자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예선에서 탈락하면 감독까지 부임 4개월 만에 경질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8일 월드컵 최종 예선에는 13개 팀이 진출을 확정했다. 이제 남은 5자리를 두고 중국과 태국 등 11개 팀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태국의 우위에 있지만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의 최종전 상대는 한국인 반면 태국은 싱가포르와 맞붙을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2차 예선 시즌은 한국이 승점 13으로 1위를 확정했고 그 뒤를 중국과 태국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일 열리는 2차 예선 최종전 결과에 따라 최종 예선에 오를 수 있는 2위 자리가 확정됩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지고 태국이 싱가포르에 승리하면 중국과 태국은 승점이 동률이 됩니다. 이 경우 두 팀의 득실차를 따지고 득실차가 동률일 경우 다득점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현재 중국의 득실차는 플러스 1, 태국은 다시 2다. 한국과 중국의 전력차, 반대로 태국과 싱가포르의 전력차를 각각 고려하며 충분히 뒤집히고도 남을 격차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과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최종 예선에 오를 수 있으나 지난 싱가포르전 7대0 대승 등 한국의 화력을 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설상가상 중국 축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은 이미 조 1위와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최종 예선 톱시드 배정이라는 목표가 남아있습니다. 호주와 치열한 피파 랭킹 아시아 3위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위 자리를 지켜야만 최종 예선 포트 배정에서 톱시드를 받아 일본, 이란을 최종 예선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톱시드는 이미 김도훈 임시 감독도 주목하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소우닷컴도 한국은 아시아 3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티켓이 매진되는 등 팬들도 중국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많은 스타 선수들의 출전도 가능하다. 중국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부상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국전에 나섰던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 알랑은 경기 도중 근육 부상으로 인해 한국전 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알랑을 비롯해 한국전에 대비해 부상으로 빠진 선수만 6명이나 됩니다. 그나마 오레이가 돌아오지만 한국 수비력을 고려하며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게 현지 설명입니다. 자연스레 중국의 월드컵 탈락 위기는 감독 경질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을 경질하고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 체제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도전해왔습니다. 그러나 2차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면 부임 4개월 만에 이반코비치 감독 거취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소후닷컴은 톱시드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전력을 다할 것이다. 중국 축구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탈락할 경우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7일 중국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태국과 1대1로 비기며 최종 예선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 20분에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에 프리킥을 통해 동점을 이루었지만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승점 8점을 유지하며 조 2위를 기록했으나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태국에게 추월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큰 실망감과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와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아 사륙, 스엑스기, 대표팀 해체하라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특히 팀의 부진한 성적과 선수들의 낮은 기량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대표팀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왕 달레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팀의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홈에서 태국을 상대로 이기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 축구는 팀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주장으로서 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피파는 월드컵 참가국 수를 48개국으로 확대하고 아시아에 배정하는 월드컵 티켓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의 월드컵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중국의 성적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1일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조 1위를 확정지은 상태이며 피파 랭킹에서도 아시아 3위를 유지하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기면 승점이 같아져 골 득실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운명은 이제 한국과의 경기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한편 슛돌이 이강인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축구 인생 첫 스승 유상철 전 프로축구 K리그 1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을 추모했습니다. 이강인은 유상철 전 감독의 3주기였던 지난 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 전 감독과 어린 시절 함께 찍었던 사진과 존경하는 스승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를 업로드했습니다. 2002 국제축구연맹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유 전 감독은 지난 2019년 11월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고 2021년 6월 7일 향년 5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강인은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꾸준하게 유 전 감독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표해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2007년 나라라 슛돌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 전 감독과 만났습니다. 이강인에겐 축구 인생 첫 스승입니다. 이후 이강인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해 성장했고 2018에서 2019 시즌 원곡 무대에 데뷔하며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사상 첫 결승 진출과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을 수상하며 세계 축구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를 거쳐 2023에서 2024 시즌 세계 축구계의 강호 중 하나인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강인은 빠르게 새 팀에 녹아들었고 공식전 36경기 출전 5골 5도움의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로 준수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또 리그, 쿠크 드 프랑스, 트로페 대 흥피용 등에서 우승하는 데 힘을 보태며 이적 첫 해에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도훈호에 소집된 이강인은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6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 원정으로 치른 싱가포르와의 5차전에선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고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팀의 7대0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이강인은 한국 축구에 한 획을 그었던 스승 유 전 감독처럼 국가대표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